안녕하세요. 결코 쉽지 않은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시모가 있었다가 시모가 없어진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근심 걱정 없는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 일로 엄마가 전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를 하면서 제 인생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불행하고 재수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민정아,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너랑 아빠 먹여 살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걸로 하자꾸나. 할아버지가 돈은 많이 없어도 너희 둘 먹여 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민정이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시장에서 내다 파셨고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파시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는 저희 아빠와 저를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누워있는 아빠를 제 손으로 직접 돌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민정아, 지금 동네 아주머니가 학교로 연락을 주셨는데 민정이 너희 집에 불이 나서 가족들 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더구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듣고 얼른 가방 챙겨서 병원으로 가봐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코앞에 앞두고 있던 어느 늦가을에 수업 중 담임 선생님이 다급하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려간 병원에서 저는 크게 다친 할아버지와 싸늘한 주검이 돼버린 할머니와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우리 집에 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랑 아빠는 왜 죽은 거고요?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우리 할머니랑 아빠 못 구해준 거예요? 아유, 민정아, 너희 옆집에서부터 불이 났었나 봐. 할아버지랑 할머니 둘이서 폐지주우러 가셨다가 불났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아빠 구하겠다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할아버지도 할머니 따라 들어가시려다가 사람들이 말려서 못 들어가게 된 거야. 이를 어쩌면 좋니, 민정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뺏어간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남아 계셨기에 저는 할아버지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아들을 잃은 충격에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결국 저는 세상에 가족 하나 없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정아,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민정이 너는 절대로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 그래, 민정아. 아줌마들이 수소문해서라도 너희 엄마 찾아볼 테니까 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아직 엄마가 있잖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저희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진작에 엄마 따윈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어딨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죽어서 죽은 지 오래예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엄마 찾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엄마랑 연락되시면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시고요. 만약이라도 엄마가 제 앞에 나타나면 저 절대로 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위험한 생각을 수천 번도 했었지만 저에게 세상을 떠날 용기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지도 희망도 잃어버린 저는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초반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바쁠 때 저는 어두컴컴하고 작은 방 안에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 생활을 꼬박 5년 동안 하고 나서 통장에 돈이 떨어진 걸 확인한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소진아, 잘 지냈어? 그동안 네 연락에 답장 못해줘서 정말 미안했어. 나도 지내는 게 힘들어서 답장할 겨를이 없었어.
아니야, 민정아. 나는 다 이해해. 이렇게라도 나 만나러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별일 없었지? 너도 알겠지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 소진이 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 예나 지금이나 얼굴이 밝은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소진아. 미안한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오랜만에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는 말 하는 게 별로인 거 아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말이야. 돈 필요해? 얼마 필요한데?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서든 이렇게 나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5년 만에 만난 친구가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제 친구는 그것마저도 고맙다며 저에게 흔쾌히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우리 아빠 사업하시는 분이셨던 거 알고 있지? 내가 지금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도 우리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너희 아버지 공장 하신다고 하셨지? 공장에서 일하는 건 내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봐서 말이야. 제안해준 건 고맙지만 힘들 것 같아. 아니, 공장 안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랑 같이 아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자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직원 뽑는다고 하고 있었거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격리 쪽 일인데 여기서 배워서 경력 쌓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도 가능할 거야. 격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는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민정아, 너 힘든 거 알지만 나는 네가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네가 어릴 때 너무 많은 걸 겪어서 그렇지. 세상 알고 보면 좋은 것도 많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 믿고 밖으로 나와주면 안 되겠니? 친구는 제가 저의 젊은 날을 어두운 방에서 보내는 게 안타까웠는지 저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줬습니다. 5년을 방구석에만 보냈던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친구의 손을 잡고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아주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퇴근할 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가방 잊지 말고 꼭 챙겨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고 다 먹었으면 또 말해. 무슨 반찬인데? 설마 너 나 주려고 네가 만들어 온 반찬이야? 내가 애도 아니고 왜 그래? 너랑 아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 챙겨주라고 만들어주셨어. 엄마 나중에 집으로 오면 더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도 들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저를 좋아해주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민정아, 너 회사 다니기로 했다면서? 아줌마들이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너 용돈하라고 돈을 좀 모아왔어. 이걸로 예쁜 옷 사입고 해. 아주머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동안 아주머니들이 챙겨주셔서 제가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받기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정아, 아줌마들은 네가 이렇게 살아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네가 우리 자식 같아서 그렇게 챙겨주고 보살펴준 거니까 너는 그게 고마우면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때부터 새카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그 어떤 것도 그려지지도 않던 제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됐고 그리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도 다지게 됐는데 사실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것도 제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그랬잖아. 성인 되면 여름에 바닷가 가서 남자들이랑 같이 놀아보고 싶다고. 우리 이번 여름 휴가 때 같이 바다 다녀올래? 너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나 남자랑 안 놀아도
바닷가에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 아주 어릴 땐 가봤을지 몰라도 내 기억으로는 나 바닷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 너도 알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어딜 갈 형편이 안 됐었잖아. 그럼 이번에 우리 같이 가보는 걸로 하자. 내가 아빠한테 차 빌려올 테니까 가까운 데라도 가보는 거야. 가서 수영하고 회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해보자. 20 중반이 돼서야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아주 아기 때 부모님들과 간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기억해내기로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바닷가에 놀러를 가본 적이 없었죠. 설렘 가득 안고 찾은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 때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속이 뻥하니 뚫리는 것 같고 자유가 뭔지 느껴지는 것 같아. 민정아, 오늘 바다 실컷 보고 재밌게 놀다 가자. 너랑 바다 보러 간다니까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주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셨어. 친구와 함께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온 저는 그때 처음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2시간만 달려오면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보고 누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러다 저희는 저녁쯤 바다를 보며 회를 먹다가 저희 또래의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두 분이서 오셨어요? 저희는 셋이서 오긴 했는데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술 드시지 않을래요? 저희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술 마셔요. 여기까지 왔는데 두 분이서만 노실 거 아니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합석을 하는 게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친구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냐며 꼬시는 바람에 저는 처음으로 또래 남자들과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낯을 가리며 조용히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날 유독 제 눈에 띄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신경 쓰이던 그 친구만 생각이 났죠. 민정아, 오늘 만났던 애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 있어? 걔네들이 다음 주 주말에도 보자고 하던데? 너만 괜찮다면 우리 다음 주에 걔네 한번 더 놀자. 걔네 사는 동네가 우리 동네에서 차로 30분밖에 안 걸린대. 그래? 근데 나는 걔 있잖아. 그 파란색 모자 쓰고 흰색 티셔츠 입었던 애. 걔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 사람이 참 밝아 보였어. 그치? 맞아. 걔는 애가 잘 웃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딱 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막내 아들 같더라. 다른 애들은 조금 허세 부리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걔는 그런 것도 없고 다정하고 귀엽더라고.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어쩐지 자꾸 눈길이 간다고 했어. 나도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고 싶나 봐. 걔만 보면 그런 마음도 같이 들더라고.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남자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건지 아니면 그런 밝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진 몰라도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저는 그 남자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친구를 만난 날 제 친구가 일부러 저와 그 남자친구를 엮어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민정이랑 진태랑 웃을 때 되게 많이 닮은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하면 닮는 게 아니라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던데 너희들 설마 서로한테 호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알았어? 나 민정이한테 호감 갖고 있었는데. 야, 소진이 너 귀신이구나. 야, 아니면 내가 너무 티나게 행동했었나? 진태 너 진짜 민정이한테 호감 갖고 있었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보니까 서로 보는 눈빛이 아주 끈적하니 예사롭지 않다 했어.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감정에도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노출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남자친구는 좋든 싫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 관계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저는 20 중반이 돼서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민정아,
오늘 너 퇴근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이따가 저녁에 밥 먹고 심야 영화 보러 가자. 어때? 진태야, 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 다음 주에 월급 나오니까 그때 만나서 보면 안 될까? 아,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 내가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너 앞으로도 돈 걱정하지 말고 나 만나기만 해줘. 데이트 비용 걱정을 네가 왜 해? 같이 노는 건데 같이 돈 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리고 너는 아직 학생이고 부모님께 용돈 받고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얻어먹기만 해? 괜찮아, 민정아. 나는 지금까지 여자친구 만나면서 항상 내가 썼었고 부모님들이 용돈 넉넉하게 주시고 있어서 정말 괜찮아. 이 돈 다 써도 부모님들이 용돈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친구 말로는 그런 남자가 흔하지 않다며 제가 남자 하나는 아주 잘 만났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민정아, 너 오늘 진태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진태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여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해. 진태 지금 서점 갔는데 나 기다리는 동안 카페에서 책 읽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진태 책만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서 밖에서 기다려도 괜찮을 거야. 진태 걔 보기보다 책 엄청 많이 읽더라. 거기다 운동도 열심히 한다면서? 애가 어린애처럼 밝기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건강하게 사네. 진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전 운동하고 틈틈이 책도 읽고 학교 다녀오면 저녁 운동하고 취미생활 즐기다가 하루 마무리하잖아. 나 정말 진태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 처음 봤어. 남자친구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그 나이 때 남자들은 술 마시길 좋아하고 축구를 하든 게임을 하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개발에만 매진하는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진태야, 나도 책 읽어보고 싶은데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책 추천해 줄 수 있어? 너 읽는 거 보니까 나도 읽고 싶어졌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었던 책들이 있었거든. 내가 읽었던 책들이긴 한데 깨끗한 거니까 내가 내일 너한테 가져다 줄게. 내가 추천해준 책 재밌으면 말해줘. 네 취향에 맞는 책들 많이 추천해 줄 테니까. 네가 책에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서점 데이트도 할 수 있겠는걸? 그리고 나중에 나도 같이 운동하는데 데리고 가죠.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말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민정아. 내가 볼 때 너 운동량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 내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추천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하는 걸로 해보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울리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도 형제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남자친구에게 부족한 여자친구였기에 다른 면에서라도 남자친구와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부터 한 달에 3-4권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피곤해도 하루에 운동 1시간은 꼭 하며 건강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며 남자친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덕분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됐죠.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조금 불안했던 건 제가 남자친구에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저희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언제 한번 너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너랑 만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인사 못 드린 게 마음에 좀 걸리네. 나도 너희 부모님 만나 뵙고 인사드린 적 없는데 뭐 어때? 우리 아직 어리기도 하고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나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미리 인사드리고 잘 보이고 싶거든. 남자친구의 입에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남자친구를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길 결심했고
저는 또 한 번의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진태야, 너를 속이려고 말 안 했던 건 아니고 네가 알게 되면 부담스러울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 가족이 없어. 부모님도 형제도 없고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들도 하나도 없어. 단 하나의 가족도 없다는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많이 당황을 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놀란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헤어지려고 한다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으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더 일찍 말해주지 그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우리 가족이나 너희 가족 이야기를 눈치 없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 아니야. 전혀 불편한 거 없었고 너희 가족 이야기 듣는 거 오히려 재밌고 신기했어. 다만 너한테 사실대로 말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했고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근데 민정아, 나였어도 쉽게 말 못했을 것 같아. 어쨌든 가족들을 잃은 건 너한테 큰 상처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더 그랬을 거고. 나는 다 이해해. 그리고 진작에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더 미안해. 남자친구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말들로 저를 위로해줬는데 저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존재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는 끝끝내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태야, 네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줘서 나 정말 행복하고 너한테 고맙지만 나는 네 프로포즈를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너한테 이게 이기적이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 설마 네가 가족도 없고 혼자라는 것 때문에 내 프로포즈 거절하는 거야? 그 이유 때문이라면 나는 네가 프로포즈를 더더욱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의 평생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 네가 내 가족이 되어준다면 나야 좋고 행복하겠지만 지금까지 너를 사랑으로 귀하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이랑 너희 형제들이 좋아하겠어? 너 위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이랑 누나 있다면서 어느 누가 자기 집 늦둥이를 나 같은 여자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겠어. 저는 시댁에서 당연히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가족이라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생각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만나면서 항상 내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더 배려하면서 지냈지만 이것만큼은 나 절대 이해 못해줘. 그리고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나도 잘 알지만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네가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 결혼 반대하지 않을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 자식 미래는 조금 이기적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도 네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처럼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제 곁에 있으나 없으나 저는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섰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나는 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나랑 인연이라는 걸 느꼈고 너를 만나면서 너만큼 나를 사랑해줄 여자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론 엄마 같기도 한 너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내가 잘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남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 버린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저희의 결혼을 반대할지 안 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남자친구를 믿고 부딪혀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관문은 꼭 통과해야 했기에 눈 딱 감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태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인사시켜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언제든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남자친구 성격을 보면서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다 밝은 성격의 소유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처음 만난 시댁 식구들은 제 생각보다 말수가 적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건진 몰라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 말고는 대부분 묵묵히 식사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결혼하면 언제 결혼할 거야? 오빠랑 나보다 막둥이가 먼저 장가 간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나 나나 결혼 생각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막둥이라도 장가를 가야지 아버지가 마음이 놓이시지. 안 그럼 우리 둘만 달달 볶인다고.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시댁 식구들 전부가 시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둥이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막둥이 여자친구가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신 거예요? 아주버님 될 사람이 시모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시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민정이라고 했나? 지금부터 나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네. 나는 우리 친태 정말 귀하게 키웠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아이, 엄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세상에 귀하게 자라지 않은 자식들이 어딨다고.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친태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나같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어쨌든 민정아,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우리 친태만큼은 괜찮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었다. 친태 정도면 외모고 능력이고 성격이고 빠질 거 하나 없는 애라 충분히 괜찮은 집에 장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근데 내가 바라는 거에 비해 너는 우리 친태에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예상한 말들이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시모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무슨 수로 반대를 하겠어? 반대하면 우리 아들 마음에 상처만 생길 뿐이지. 엄마, 그래서 우리 결혼 허락해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리고 허락을 해주는 거면 그냥 해주면 되지. 왜 민정이한테 상처되는 말을 내뱉으면서 허락을 해주는 거야? 너 벌써부터 네 처될 사람 편드는 거니? 엄마는 허락을 해주더라도 내 속마음은 솔직하게 말하고 허락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면 다음부터 이런 생각 없이 민정이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시모에게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해줬으니 민정이 너는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네가 나한테 잘하도록 해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니까 네가 노력하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신에게 잘하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고개만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봐도 꼴찌 며느리감인 제가 1등 사위감인 남편을 얻었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시모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민정아,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친태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그날 회사 휴가 내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하렴. 그날 꼭 아침 일찍 와야 된다. 회사 쉬는 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방금 내 말 못 들었니? 그날 친태 할아버지 제삿날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네가 와서 제사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 설마 내 말 이해 못한 거야? 결혼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시모는 시할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러 오라고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친구와 회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며 네 시모 미친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제가 시모 말을 거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민정이를 부르긴 왜 불렀어?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매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여보,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결혼 허락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더 제대로 하려면 지금 미리 배워놔야 되기 때문에 부른 거니까 당신은 여자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를 이해하지 못했고 한심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올케, 우리 엄마가 좀 유난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올케가 조금만 참아줘. 제사 끝나면 나랑 오빠가 엄마한테 한마디 할 생각이야. 그래요, 재수씨. 어머니가 며느리를 처음 맞이하는 거라서 그런지 며느리 귀를 단단히 꺾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냥 몇 번 맞춰주다 보면 어머니도 그만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시모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니 조금 신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놓였었는데 시할아버지의 제사를 끝내고 식사를 하던 중 시모가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을 만한 말을 저에게 하시며 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셨습니다. 민정이 너희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너희 아버지 제사 매년 지내고 있니? 너 설마 혼자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어차피 할머니랑 아빠는 같은 날 하는 거라서 1년에 2번만 챙기면 되는 거라 할만하더라고요. 대신 명절날 차례는 생략하고 있어요. 너 혼자서 세 사람 제사상을 차리다니 너도 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근데 말이다. 민정아, 시집 오고 나면 그 제사 앞으로 못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어머님, 죄송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걸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들 제사 챙길 생각이었거든요. 계속 하던 걸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기가 조금 그래서요.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이제 우리 집 식구라고. 근데 뭐 한다고 쓸데없이 너희 가족들 제사를 네가 지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서 돈 낭비하지 말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걸로 하렴. 시모는 결혼하면 저희 가족들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역정을 내셨고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댁 식구들이 시모를 향해 한마디씩 내던졌습니다. 결국 그 일은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전에 시모가 저에게 했던 짓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희 신혼집은 내가 알아볼 거니까 너네는 집은 알아보지 말고 다른 볼일 보는 걸로 해라. 집 같은 건 어른들이 봐야 더 잘하는 거야. 아니, 엄마, 우리 이미 받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길래 거기로 하기로 했어. 다 필요 없고 엄마가 구해다 주는 집으로 해. 그리고 10분 거리면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자고로 신혼집은 시댁이랑 멀면 멀수록 좋다는 말 못 들었어? 시모가 저희 신혼집에 참견을 하는 건 시모 말대로 시모가 어른이니 더 좋은 집을 구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그냥 저희 결혼의 모든 것을 참견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어요. 너희 결혼식장 예식했다는 거 사진 보니까 영 별로던데 꼭 거기서 해야겠니? 엄마가 전에 그 친구 아들 결혼식 날 갔던 결혼식장 마음에 들던데 거기서 하면 안 되겠어? 아니, 엄마, 우리도 다 둘러보고 결정한 거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곳이 제일 합리적인 곳인 것 같아서 거기로 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이미 계약금 내서 바꾸지도 못해.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엄마가 하라는 곳으로 바꾸면 안 될까?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이왕이면 손님 맞이하는 엄마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시모가 저희 결혼에 참견할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쩔쩔대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자기 엄마를 말려보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이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너 드레스 투어 언제 한다고 했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날 잡히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 좀 해주거라. 아니, 엄마, 드레스 투어에 엄마가 왜 가?
나랑 민정이 친구랑 셋이서 가기로 해서 엄마는 같이 안 가줘도 돼. 그리고 엄마가 가면 민정이 불편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며느리 드레스 투어 같이 가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가서 같이 골라줄 테니까 절대로 너희끼리만 갈 생각하지 마라.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드레스 투어를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만 빼놓고 갔다가는 저만 피곤해질 것 같아 시모와 드레스 투어를 가게 됐는데 시모는 귀엽고 자기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저에게 억지로 입혔습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민정이 네 생각은 어때?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내가 예쁘다고 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도 다 예쁘다고 하거든.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것보다 아까 신부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던 게 신부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고르신 게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느낌인 건 맞지만 신부님한테 어울리는 건 방금 전 거 같고요. 그리고 드레스는 신부님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입어야 되는 거라서요. 저기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이걸 입히고 싶다는데 그쪽이 왜 참견질이에요? 직원이면 그냥 옆에서 입고 벗는 것만 제대로 도와주시면 되지. 쓸데없는 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요. 그때쯤부터는 시모 말에 반항할 힘도 없었기에 저는 시모가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노발대발하며 시모 때문이라도 파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무슨 수로 파혼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질 용기가 없었던 저는 그것도 내 팔자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시모에게 이미 기가 빨릴 대로 다 빨려서 지친 마음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결혼식만 끝나면 시모에게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장담하듯 말해줬는데 신혼 첫날 밤 남편의 장담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그 발리 거기는 어떠니? 엄청 좋지? 결혼식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가느라 둘 다 고생 많았다. 오늘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려고 누웠어.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결혼식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이제서야 드리네요. 이따가 새벽 비행기 타고 나도 거기 갈 생각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꾸나. 지금 자야지 너도 서너 시간은 자고 비행기 탈 수 있어. 어머님, 비행기를 타신다뇨? 아버님이랑 어디 가시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저희 있는 발리로 오신다는 말씀이세요? 방금 내가 거기 간다고 말했잖아. 내일 나도 거기 갈 거니까 시간 맞춰서 공항에 마중 좀 나오도록 해라. 귀찮아도 꼭 나와야 돼. 알겠지? 시모가 다음날 저희 신혼여행지인 발리로 온다는 말에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지금껏 봐왔던 것 중에서 가장 크게 화를 내며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1시간가량 전화기를 붙잡고 시모와 실랑이를 벌인 후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내가 엄마 보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도 발리 오고 싶어 했던 곳이라서 우리 가는 김에 같이 놀고 싶어서 예약한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신혼여행에 따라올 수가 있겠어. 정말 안 오시는 거 맞지? 나 어머님이 내일 발리 오신다고 해서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원래 안 그랬는데 왜 내가 결혼한다고 하고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남편은 시모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시모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갈 때쯤 누군가가 저희 호텔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그 방문을 두드린 사람이 다름 아닌 시모라는 거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너희 내가 어제 전화로 마중 나오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 늙은 엄마 길 잃어버리라고 일부러 안 나온 거니? 어머님, 진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태씨 말로는 어머님 안 오실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도 너희랑 같이 발리 여행하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신혼여행 오는데 뭐가 문제니? 너는 벌써부터 나랑 우리 진태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니? 시모는 저의 어깨를 밀치고 호텔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남편은 시모를 보자마자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둘은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큰 소리 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코 아들의 신혼여행지까지 혼자 쫓아온 시모를 보고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폭발해버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만 싸들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라기를 붙잡으면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시모와 단 한순간도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있기 싫었기에 겨우 하나 남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 귀국을 했고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할 생각으로 신혼집에 들러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때 저희 신혼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오신 거예요? 아이, 재수 씨야말로 여기에 왜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여기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건데 재수 씨 신혼여행 안 갔어요? 저는 늘 제 편으로 들어주었던 아주버님과 신우를 보자마자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을 흘리며 시모가 신혼여행지까지 쫓아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주버님과 신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팔짝팔짝 뛰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옆편네 땅 문서랑 집 문서 들고 어디로 튀었나 했더니 발리로 도망간 거였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옆편네네. 재수씨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자 한국으로 돌아오면 저희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진태는 모르는 이야기이긴 한데 곧 진태도 알게 될 거라 재수씨한테 먼저 말할게요. 그 여자 저희 친어머니 아니에요. 진태한테 친엄마 아니고요. 시모가 시부의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통장들을 들고 아들의 신혼여행지로 도망왔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막내 아들에게 죽고 못 사는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진태 돌도 안 됐을 때 그 여자가 우리 엄마 밀어내고 자리 꿰차고 들어와서 진태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저희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진태한테도 잘하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인지 진태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수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신혼집을 여기로 구하신 것도 꿍꿍이가 다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저희는 아버님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시댁이랑 먼 곳으로 구해야 된다고 하셔서 여기로 구한 거거든요. 그 여자 진태랑 재수씨한테 얹혀 살 생각이었는지 짐까지 다 싸들고 나갔던데 여기서 그 여자 집 못 봤어요. 아주버님의 말에 집을 뒤졌더니 시모는 세탁기가 놓여있는 창고에 자신의 짐을 숨겨뒀습니다. 정말 시모는 시부의 집에서 나와 저희와 살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시모는 제 예상대로 바로 귀국을 했는데 시모는 저희 집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 그리고 신우를 보고 기겁하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이르듯 말했습니다. 진태야, 너희 아버지랑 너희 형이랑 누나 뻔뻔한 것 좀 봐라. 나를 그렇게 쫓아내놓고 어쩌자고 너희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다. 당신 진태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잔말 말고 훔쳐간 땅 문서랑 집 문서 그리고 내 통장 당장 내놔. 당신이 진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 필요 없다고 집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해서 당신 골탕 먹이려고 그것들 다 들고 도망간 거라고요. 저 절대로 빈손으로 당신한테 쫓겨날 수 없어요. 시모는 자기가 시부에게 쫓겨났다며 남편에게 거짓말을 쳤고 결국 시부와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시모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태야, 저 인간들 말 다 거짓말이야. 난 네 친엄마 맞아. 엄마가 너를 10달 동안이나 품어서 힘들게 낳았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있겠니? 네가 원한다면 친자 검사도 해줄 테니까 저 인간들 절대 말 믿지 마라. 순진한 진태한테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진태 이용하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우리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기 싫어서 진태 친자식처럼 키웠고 진태 이용해서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셨잖아요. 시모가 거짓말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시부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 남편도 막지 않자 시모는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어요. 정 없는 당신도 그렇고 나를 끝까지 엄마로 생각 안 하는 진석이랑 진실이가 너무 미워서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다고요. 그때는 진태가 눈에 밟혀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진태 가정도 꾸렸으니까 진태한테 얹혀 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오게 된 거라고요. 집에서 나가고 싶었으면 빈손으로 나갈 것이지 왜 아버지 재산들을 훔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태랑 살고 싶으면 무작정 찾아갈 게 아니라 진태랑 재수 씨한테 허락을 받았어야죠. 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온 건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 억울해서였고,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는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돼? 저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당장 재산 반 떼주세요. 그리고 저 오늘부터 진태랑 같이 살 거예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 남편과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시모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더라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막내였던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꼭 붙어 있으면 남편 때문이라도 시부가 시모에게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부와 이혼 후 남편에게 자신이 계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기생하며 살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시모가 남편을 친자식으로 생각하며 키우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진 몰라도 확실한 건 시모는 남편을 끝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남편은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전부와 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시댁 식구들 소식 하나 듣지 못하고 지내다 아주버님을 통해 시모가 집에서 쫓겨난 지 오래라는 사실만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날 줄 알았던 1년 후,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태야, 엄마 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가 다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진태씨 못 만날 것 같아요. 진태씨가 어머님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진태씨, 지금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랑도 연 끊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 주세요. 진태야,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문 좀 열어주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날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모는 문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무서워 어떻게든 제 손에서 시모를 돌려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그럼 돈이라도 좀 줘라.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네가 진태한테 말해서 나한테 1,000,000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것만 주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걸로 하마. 아버님이 이혼하시면서 돈 꽤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시던데 벌써 그걸 다 쓰신 거예요? 돈 때문에 찾아오신 거면 더더욱 문 못 열어드리고요. 이제 진태씨 어머님 아들 아니니까 돌아가 주세요. 겨우 쫓아낸 시모는 다행히 그 이후로 또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애할 때 마냥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모가 또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해하며 지내고 있긴 하지만요. 결혼 전에는 분명 시모가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모가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아직도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신기하고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싶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괴로우면서도 다이내믹한 게 참 재밌네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